안녕하세요. 네, 인트로 영상에서 보셨듯이 하나의 이미지 가지고 다양한 앵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유용한 로라가 이제 나왔죠. 네, Q&A 에디트 2511 버전에 멀티플 앵글 로라가 나왔는데 이 로라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훈련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자세히 다뤄볼까 합니다. 네, 아주 재밌는 내용이 될 것 같으니까 바로 가볼게요. Q&A 이미지 에디트 2511 멀티플 앵글 로라, 굉장히 멋진 녀석이에요. 하나의 이미지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앵글을 정확한 일관성을 가지고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로라인데요. 기존에도 있었던 로라긴 한데 부정확함이 좀 있었죠. 이번 같은 경우는 새로운 방식으로 훈련이 되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로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점점 기술이 발전하고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정밀함이 더해지겠죠. 네. 그래서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일단은 이 멀티 앵글 로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96 카메라 포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 방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3000개 이상의 가우시안 스플래팅 렌더 데이터로 학습해서 뛰어난 3D 일관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내용을 주요 포인트로 삼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폴리곤 메쉬라든지 NERF라는 어떤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가우시안 스플래팅 같은 경우는 각 가우시안이 이거에 대한 위치, 크기, 그 다음에 색상, 투명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귀여운 녀석이죠. 조그만 그런 점들이 모여가지고 3D 공간을 구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가우시안 스플래팅은 3D 공간의 가우시안들을 2D 화면으로 투영하는 과정이 매우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보이죠. 이런 포인트들이 3D 화면으로 빠르게 구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3D 공간을 이제 2D 이 모니터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죠. NERF 같은 경우는 2D를 3D를 이제 암시적으로 학습을 해가지고 이제 구현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과 다르게 가우시안 스플래팅은 이제 역방향으로 이미지를 생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쭉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리곤 메쉬의 방법은 빠르지만 이제 품질이 좀 낮고, NERF 같은 경우는 속도가 너무 늦고 대신 이제 그런 품질이 좀 좋은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개 방식의 장점을 모두 가우시안 스플래팅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얼타임 이런 렌더링이 빠르고 품질도 좋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개념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은 이번 멀티플 로라라는 것이 가우시안 스플래팅 데이터를 학습해서 더 뛰어난 결과를 보여주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Q&A 이미지 에디트 2511을 베이스 모델로 하고 있고요. 96개의 정밀 카메라 포즈, 가우시안 스플래팅 데이터 학습 말씀드렸죠. 그리고 로우 앵글 같은 경우 잘 되지 않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능력치가 높아졌고요. 광범위한 품질을 검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돼서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이 로라 스트렝스를 0.8에서 1.0 사이로 두고 생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러가지 우리가 이제 평면상에 볼 때는 정면이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쭉 돌아가서 360도 방향으로 우리가 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뷰를 수평회전 방향에서 기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피사체를 볼 때는 이제 고도가 있죠. 그래서 높이 보고 이제 아래에서 보고 이러한 부분들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리가 있죠. 우리가 가까이서 보거나 혹은 물러나서 보거나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어떤 피사체의 한 단면을 포착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 로라를 사용할 때는 프롬프트 포맷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거워드를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앵글, 수평 앵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360도 뷰로 본다는 그런 수평 앵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피사체의 고도, 하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보느냐 뒤에서 보느냐 이런 디스턴스 차이를 기술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맷 형식이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SKS, 프론트 뷰, 아이 레벨 샷, 미디엄 샷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롬프트 포맷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조합들로 인해서 96개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6개 뿐만이 아니라 저는 더 세분화해가지고 160개의 카메라 앵글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160개 뷰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를 통해 남길 테니까 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걸 다 어떻게 써요? 그죠? 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컴피 UI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핵심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컴피 UI 공간으로 가서 이 로라의 능력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페이지에 가게 되면 이제 파일이 들어있죠. 파일도 들어있고 워크플로우도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워크플로우 받아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 네, 이 로라를 받아서
로라 폴더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받는 워크플로우하고 저하고 좀 다를 거예요. 제가 아까 카메라 앵글 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96개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프롬프트 공간에 넣어서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이제 눈에 띄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준 이런 노드를 좀 붙였습니다. 확장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상단에 커스텀 노드 매니저에 들어갑니다. 네, 그럼 바로 이제 멀티 앵글을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바로 QN 멀티 앵글 카메라라고 있고요. 이것을 바로 인스톨 하시면 됩니다. 네, VNCC라고 있습니다. VNCC를 검색하게 되면은 여기 오른쪽에 또 확장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네, 두 개 받아주시면은 앞에 거 받은 것은 바로 이제 QN 멀티 앵글 카메라 이거고요. 그 다음에 VNCC는 이 부분입니다. 일단은 이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미지를 하나 이제 가져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위아래 고도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제일 처음에 봤던 이 수평 앵글을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 적지 않아도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요 위에서 보거나 자, 이 고도를 요 아래에서 보거나 이렇게 정할 때 아주 편하죠. 네, 이렇게 해서 프롬프트 대신 적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불편하다 그러면은 아예 이제 2D 단면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고도를 높여서 보는 거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 보거나 앞에서 보거나 뒤에서 보거나 가까이서 보거나 멀리서 보거나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간단하게 포인트를 찍어서 프롬프트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둘 중에 원하시는 것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1번을 선택하면 이걸 사용하는 거고 2번을 누르면 이걸 사용해서 적용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네, 이 워크플로우도 제가 더보기를 남길 수 있도록 하니까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베이스 모델이 QN 이미지 에디트 2511이기 때문에 이 메인 모델을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GGUF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면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GGUF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은 이걸 받아서 디퓨전 모델을 연결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속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라이트닝 로라도 같이 붙여서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립 모델 이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클립 폴더에 넣어주시면 되고 VA도 당연히 VA 폴더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어디다 넣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항상 달리는 댓글인데 제가 이거를 또 매번 영상마다 폴더에 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하시는 분이 좀 찾아보셔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생성만 하면 되는데 한 번만 같이 생성을 하면서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럼 귀여운 이 강아지 이미지를 가져와서 생성을 해볼게요. 옆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거를 돌려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옆모습 이렇게 옆모습 돼 있고 고도 같은 경우는 옆에서 보죠. 네, 이렇게 옆에서 보고 조금 가까이 가고 싶으면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고 만약에 멀리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드래그로 밀어주시면은 이렇게 멀어집니다. 네, 여기 표기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최대한 좀 안 당겨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여기 바로 가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멀리서 한번 이렇게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해볼게요. 아마 안 보이는 부분을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원본이고요. 자, 변형된 모습이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일관성 정말 좋죠? 옆에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생성을 해줬습니다. 네. 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럴싸하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는 이제 2512 버전이 나왔고 거기에 후속 또 모델들이 계속 나오겠지만 2511의 이 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해서 점점 더 좋은 멀티앵글 로라가 나올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나노 바나나 프로가 정말 뛰어나지만 거기서 우리가 프롬프트로 정밀하게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을 이제 컴피 UI를 통해서 정말 정밀한 각도로 이미지를 구현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유용한 로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영상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도움이 되었다면은 많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내용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